가문의 명예를 위해 밤마다 헛간으로 향하는 며느리, 그곳에서 마주한 남자의 소름 돋는 정체와 그 속에 감춰진 눈물겨운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정적만이 감도는 마을, 그곳에는 청렴과 절개로 소문난 김진사 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가문의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흐트러짐 없는 가풍으로 인근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곳이었죠. 하지만 적막한 담장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서늘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늘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니 진정한 효와 의는 때로 세상의 비난을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증명되는 법이다라고 말입니다. 이 복성 같은 말은 곧 김진사 댁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 서유는 모두가 입을 모아 칭송하는 완벽한 여인이었습니다.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집안 살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보는 그녀의 모습은 양반과 며느리의 표본 그 자체였죠.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그녀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어느 달빛 없는 밤부터였습니다. 서윤이 밤마다 남몰래 밥상을 차려 뒷마당 구석진 헛간으로 향한다는 괴이한 소문이 하인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젊은 마님께서 헛간에 누군가를 숨겨두었다는 흉흉한 이야기는 어느덧 안방마님 박 씨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엄격하기로 소문난 시어머니 박 씨는 처음엔 그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생리 현상을 해결하려 방을 나섰던 박 씨는 제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소복 차림의 서윤이 보찜을 품에 안고 쥐 죽은 듯 조용히 헛간 안으로 스며드는 뒷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박 씨의 심장은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당장 달려가 헛간 문을 박차고 열어젖혀 아들의 명예를 더럽힌 죄를 물을 것인가, 아니면 가문의 수치를 덮기 위해 확실한 증거를 잡을 것인가. 깊은 고뇌 끝에 박 씨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을 확신한 그녀는 며칠간 서윤의 뒤를 밟으며 기회를 엿보기로 했습니다. 적막한 밤 박 씨는 헛간 문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안에서는 서윤의 낮은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억눌린 울음소리를 내뱉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셔요. 곧 나아지실 겁니다. 서윤의 그 애절한 목소리는 박 씨에게는 명백한 간통의 증거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천하의 효부인 척하더니 감히 이 엄한 가문에서 이런 해괴한 짓을 벌이다니. 박 씨는 분노로 몸을 떨며 이튿날 밤 모든 일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서윤의 남편은 과거 시험을 위해 한양으로 떠나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집안에 기둥이 없는 틈을 타벌어지는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서윤은 시어머니의 싸늘한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나날이 수척해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오직 헛간 일에만 매달렸고 그럴수록 헛간 주변에서는 정체 모를 남자의 거친 기침 소리와 기괴한 그림자가 더욱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며느리의 효심을 자랑하며 태연한 척했지만 박 씨의 속은 이미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밤이 밝았습니다. 박 씨가 헛간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윤이 바닥에 주저앉아 한 남자의 손을 부여잡고 오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얼굴은 누더기 같은 천으로 칭칭 감겨 있어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으며 어둠 속에서 비치는 그의 실루엣은 사람이 아닌 괴물처럼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박 씨는 확신했습니다. 저 흉측한 사내와 며느리가 정을 통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문중 어른들이
다음날 집안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그들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김진사 댁은 대대로 쌓아온 명성을 잃고 멸문지화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박 씨는 가문의 치부를 도려내기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믿음직한 하인들을 소집하여 횃불을 들게 했습니다. 보름달이 창백하게 뜬 깊은 밤, 박 씨와 하인들은 폭풍처럼 헛간을 급습했습니다. 이 부정한 년,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런 해괴한 짓을 벌이느냐? 박 씨의 호통과 함께 헛간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서유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뒤에 누워있는 남자를 온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님, 안 됩니다. 제발 멈춰 주십시오. 서유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며 남자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박 씨의 서슬 퍼런 명령에 하인들이 서윤을 끌어냈고 남자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천이 거칠게 벗겨졌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천 뒤에 숨겨진 얼굴은 모진 고문과 오랜 병마로 인해 피부가 짓물러 터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흉측하게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망자와도 같았습니다. 서유는 오열하며 남자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는 수년 전 영모 사건에 휘말려 처형당한 줄 알았던 서윤의 친부였습니다. 그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쫓기는 신세가 되어 산속을 전전하다 병세가 깊어져 딸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반역자의 딸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시댁이 화를 입을까 두려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자신의 평판과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헛간에 숨겨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온 것입니다. 며느리의 외도가 아니라 가문을 지키면서도 천륜을 저버리지 않으려는 눈물겨운 사투였습니다. 남자의 처참한 몰골과 딸의 절규를 마주한 박 씨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가문의 명예만을 위해 칼을 휘두르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며느리가 짊어졌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문의 체면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람의 목숨과 인륜이라는 사실을 박 씨는 며느리의 눈물 속에서 보았습니다. 박 씨는 즉시 하인들을 물리고 입을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관아에 고발하는 대신 비밀리에 용한 의원을 불러 치료하게 하고 인적이 드문 먼 곳으로 안전하게 피신시켰습니다. 가문을 지키기 위한 박 씨의 결단은 이제 배척이 아닌 포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양으로 떠났던 서윤의 남편이 장원급제하여 금이환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친부의 영모 누명이 벗겨지는 경사가 이어졌습니다. 억울한 죄를 벗고 정식으로 사면을 받은 서윤의 아버지는 당당히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평온을 찾은 김진사 댁의 오후, 따사로운 햇살이 마당 가득 내리쬐고 있습니다. 서윤과 박 씨는 나란히 앉아 다정하게 바느질을 하며 담소를 나눕니다. 한때 공포와 의심, 절망의 장소였던 헛간에는 이제 묵은 먼지 대신 따스한 바람이 드나듭니다. 겉으로 보이는 명예보다 깊은 곳에 흐르는 진실한 사랑과 신뢰가 진정한 가문의 힘임을 두 여인의 미소는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 빛나는 그들의 모습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따뜻하게 막을 내립니다.